혹시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클릭하신 겁니다. 60대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야간요 문제를 오늘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그리고 아주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검증된 해결법부터 시작해서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꾸 깨게 되는지, 정확한 원인과 야간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팁들도 마지막에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마다 시니어분들을 괴롭히는 야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검증된 방법들이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녁 수분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되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약을 드시기 위한 최소한의 물 외에는 절대 추가로 물, 국물, 과일, 맥주를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국물 음식이 문제입니다. 국밥, 찌개, 탕류를 드시면서 나도 모르게 엄청난 수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떠먹다 보면 밥 한 공기보다 국물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녁에는 국물 없이 건더기만 골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과일로 마무리하는 습관도 버리셔야 합니다. 과일은 낮에만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리 부종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몰려와 소변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로 수분이 내려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이렇게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몸 전체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밤 3번씩 깨시던 분인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TV를 보실 때 다리를 소파에 올려놓는 습관을 들이신 후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 누워 쿠션을 다리 밑에 깔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하신 후 2시간 있다가 이 자세를 30분 정도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는 꼭 한 번 더 소변을 보고 주무셔야 합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꼭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장거리 여행 떠나기 전에 화장실 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두 비워야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방광에 조금의 소변만 있어도 밤새 추가로 만들어지는 소변과 합쳐지면 금세 방광이 차게 됩니다. 소변량이 많든 적든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행위 자체가 야간요를 막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기 전 화장실 가는 습관을 매일 지키시면 몸이 적응해서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을 오늘부터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면 원래 밤에 잠겨야 할 수도꼭지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침대에 아예 두지 마세요. 밤에는 빛을 끄고 조용히 수면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중에 자다 깼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다 깼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반사처럼 화장실을 가시는데 이 습관이 오히려 야간요를 악화시킵니다. 자다 깨면 진짜로 방광이 꽉 찬 느낌이 드는지 참을 수 없을 정도인지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다면 그냥 다시 눈을 감고 누워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다 깬 것은 수면 유지 장애 때문이지 소변이 꽉 차서 깬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져서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그런데 깨자마자 무조건 화장실을 가버리면 우리 몸은 자다 깨면 무조건 소변을 봐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학습합니다. 반대로 조금 불편해도 참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점점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든다는 쪽으로 다시 적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꼭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소변 때문에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일 이상 계속된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두 번은 컨디션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일주일 대부분 밤마다 2번 이상 깬다면 몸 안의 생활 습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낮에도 소변 문제가 생긴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낮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힘든 요의가 오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거나 갑자기 요실금이 시작됐다면 이것은 단순한 야간요가 아닙니다. 방광, 전립선, 신장, 심장 문제까지 몸 안 어딘가에서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절대 늦추지 마십시오. 특히 종아리, 발목, 얼굴이 붓거나 자고 일어났더니 손등이 퉁퉁 부었거나 이런 증상이 함께 온다면 신장 기능 악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주 간단한 검사로 배뇨 일지를 작성하거나 초음파 검사로 방광과 전립선을 체크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 심장 기능도 함께 살펴봅니다. 검사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이상은 초기라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늦으면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간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요란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놀라시겠지만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깨면 야간요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번 이상 깨는 경우부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편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야간요가 계속되면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낙상사고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밤중에 화장실을 가시려다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이 부러지셨습니다. 수술비만 300만 원이 들었고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보행기 없이는 걸으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통계를 보면 야간요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낙상 위험이 3배나 높습니다. 한 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꾸 깨게 되는 걸까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우리 몸에는 소변량을 조절하는 일종의 수도꼭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이 수도꼭지를 자동으로 잠가서 소변 생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낮에 물을 많이 마셔도 밤에는 화장실에 안 가고 푹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밤에 잠겨 있어야 할 수도꼭지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서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탄력과 저장 능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마치 큰 풍선처럼 충분히 늘어나고 소변을 많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벌써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60대 이후 절반 이상이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마치 도넛 모양으로 소변이 나가는 관을 감싸고 있는데 이 도넛이 부풀어 오르면 가운데 구멍이 좁아져서 소변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광에 항상 소변이 조금씩 남아있게 되어 밤에 조금만 소변이 더 생겨도 방광이 꽉 찼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또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방광이 제 위치에서 약간 내려앉게 되고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많은 여성분들이 과민성 방광을 겪으십니다. 이는 방광이 실제로 꽉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소변이 마렵다고 거짓 신호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뜨끈한 국물 음식, 수분 많은 과일,
맥주 한 잔 같은 것들이 습관처럼 이어지면 밤에 소변량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깨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도 약해집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약해지면 몸속 수분 조절이 예전처럼 되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김영식 할아버지는 평소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낮 동안 서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고이는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온몸으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계속 깨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치세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수분이 생성되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하면 밤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꿀팁, 변비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딱딱한 변이 직장에 있으면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을 자주 보고 싶게 만듭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시고 필요하다면 변비약도 드세요. 세 번째 꿀팁,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뿐만 아니라 콜라나 초콜릿도 피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고 싶게 만듭니다. 네 번째 꿀팁,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실내가 너무 따뜻하면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려고 해서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방광 주변 근육들이 강해져서 소변을 더 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꿀팁,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금세 마려워집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물 안 마시기, 다리 올려두기, 자기 전 화장실 다녀오기,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과 가족과의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지켜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2주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